반갑습니다. 기초전기전자 이번 시간에는 기전력하고 저항기의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전력이라는 말이 이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는 건데, 이게 포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힘이 아닌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대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전기를 일으키는 힘, 뜻은 뭐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힘인데 이제 단위는 힘이 아니고 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전력을 지금 이제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 그러니까 편의상 E로 부를게요. 전지의 양단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이차를 말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이제 부하를 이렇게 달 수가 있죠. 이때 하고 여기 이제 전압을 재보면 이렇게 여기에 전압계를 이렇게 해서 전압을 재보면 이때 전압하고 부하를 연결했을 때의 전압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건데, 뭐 지금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부하를 달아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원래 이 전압, 기전력보다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압보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전력 E는 최대의 전위차. 어떨 때냐 하면 여기를 끊어버릴 때, 외부 회로를 끊어버릴 때 최대가 나오거든요. 이때의 전위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연결 안 했을 때 전압계를 재보면 그때의 전압이 기전력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뭐 기전력의 원천은 전압 펌프라고 할 수 있다. 요게 기전력인데, 이제 여기 이제 도체면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펌프가 있어서 마이너스, 이게 자유전자를 이렇게 막 밀어내는 거하고 같다. 이런 펌프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전하인데 만약에 플러스 전하로 생각한다면, 플러스 전하는 이렇게 전위가 낮은 데서 전위가 높은 데서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전력은 그 전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이제 연결 도선에는 저항이 없다고 할 때, 그런데 실제 전지는 그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internal resistance, small r로 표시하는데, 내부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전지는 아이디얼한 기전력을 가지는 이런, 여기는 이제 그 손실이 없어요. 저항 성분이 전혀 없는 이런 기전력하고 내부 저항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회로 내의 실제 전지는, 이때는 재보면 전압계를 재보면 이 기전력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 회로를 연결하고 보면 이때 이제 전압은 기전력보다 작은 전압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여기 점선안이 이제 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전력을 가지는 거하고 내부저항 R이 있다. 그러면 전지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전지의 단자는 여기 AB죠. AB 단자 전압은 여기 E에서 여기 전압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RI만큼 전압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이 기전력에서 RI만큼 그 내부 저항에서 생기는 전압 그 전위차, 여기서는 이제 그 내부 저항에서 생기는 전압을 뺀 만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은 요게 바로 기전력이죠. 요것은 단자 전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잰 게 델타 V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기전력 E가 있고, 이제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단자 전압을 재어가지고 기전력을 알라고 하면은 여기 I를 0으로 보내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외부의 회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I가 0일 때 단자 전압이 기전력하고 같아진다. 그래서 기전력은 열린 회로 전압,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이 쓰는 이게 건전지가 이렇게 1.5V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게 바로 기전력을 말합니다. 이 전지의 기전력이 1.5V다. 그러면 이 전지에 뭐 모터를 연결한다. 연결하면 이게 여기에 1.5V가 항상 이렇게 공급을 해주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전력이 1.5V고 실제 단자 전압은 1.5V보다 항상 낮게 됩니다. 내부 저항에서 전압을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 요 시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전위를 따져보면 여기 요 A점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전위가 여기 이제 뭐 델타 V가 그냥 V라고 이렇게 하면 전위가 여기서는 기전력만큼 이렇게 탁 높아지죠. 여기가 이제 이 값이 되겠죠. 기전력만큼 높아졌다가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데 내부 저항에 의해서 RI만큼 이렇게 떨어지죠. 요 점이 이제 B점이죠. 그리고 C점까지는 저항이 없는 도체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C하고 D에는 여기 전류가 I가 흐르니까 RI, 대문자 RI만큼 또 이렇게 떨어지죠. 전위가. 요 간격이 RI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각 위치별로 전위가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을 본다고 그러면 단자 전압이 A하고 B죠. A하고 B. 이 전압하고 이 전압. 여기 단자 A는 바로 여기죠. 여기고 B 전압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단자 전압 델타 V. 그러니까 이 기전력보다 작죠. 내부 저항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경험하는 방법은 내부 저항이 큰, 예를 들면 이런 9V짜리 사각 전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긴 기전력이 9V인 사각 전지. 이거는 안에 이제 적청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이 내부 저항이 큰 편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커다란 모터를 여기 뭐 날개 같은 걸 프로펠러를 달아서 9V에 동작하는 커다란 모터를 연결하면 처음에 좀 필필픽 돌다가 이게 제대로 안 돌아요, 이게. 왜 9V 모터에 9V 전지를 연결했는데 제대로 못 도는가?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모터가 크다고 그러면 이게 뭐 이제 모형 항공기의 모터다. 그러면 이 강력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 굵은 구리선을 씁니다. 그 저항이 아주 저항이 아주 작아요. 여기서 이게 굵은 구리선을 쓴 모터다, 뭐 큰 파워를 내는 모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부 저항이 0.1ohm인데 이 저항이 0.01ohm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9V다. 그러면 전압차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라고 그러면 여기는 전압이 0.01I 전압이 생기고, 여기는 0.1I의 전압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저항, 그럼 여기 양쪽에 걸리는 전압의 비가, 이걸 좀 다시 E로 표시해 보면, 여기 전류가 I라고 하면 R 플러스 R 분의 2 이렇게 되죠. 0.1 플러스 0.01분의 9. 대체로 0.1분의 9니까 90A 정도 흐른다. 대체로 90A가 흐른다.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9V, 거의 9V가 여기 다 걸리죠. 90 곱하기 0.1이고, 여기는 0.09V 이렇게 걸리죠. 0.9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내부 저항이 큰 전지를 쓰면은, 그리고 부하는 또 내부 저항이 부하는 저항이 작은 것을 쓰게 되면은 이 전압이 거의 내부 저항에 다 걸려버리고, 여기는 전압이 0.9V밖에 안 걸려요. 9V짜리 모터에 0.9V밖에 안 걸리니까 거의 안 돌죠. 처음에는 이제 새 전지를 쓰면 이 내부 저항이 작아서 뭐 조금 이렇게 돌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막 열이 나면서 이 내부 저항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모터가 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전력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부 그 부하를 연결했을 때 내부 저항이 충분히 작아야 제대로 그 배터리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면, 이 부하 양단의 전이차는 전류가 I가 흐르면 RI죠. 여기 그 델타 V라고 표시했으면 델타 V가 이렇게 되면 R 곱하기 I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좀 전에 본 걸로 보면 기전력은 이렇게 나타났었죠. 여기 기전력은 여기 흐르는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합친 거죠. RI하고 RI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나타나죠.